여름철에는 여드름이 악화된다. OX 하나 둘 셋. 오 세 분과 한 분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요즘은 그 냉방도 잘 되고 환경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굳이 그 아까 그 시술도 뭐 여름철에 하면은 뭐 더 잘 덧난다 뭐 그런 오해인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덥고 습한 환경에서 되게 잘 서식하는데 여름철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도 이제 실내 난방이 잘 되고 가습기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땀 많이 나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계절과 상관없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사시사철 이제 여드름이 또 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만 봤을 땐 확실히 여름철이 좀 그런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기미 잡티 관리에 미백 앰플을 많이 쓰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된다.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OX 하나 둘 셋. 오이기도 하고 반반. 그래요. 미백 앰플 저희 필수로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미백 앰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고시된 어떤 그런 미백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니아시나마이드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던 하이드로퀴논, 뭐 유명한 도미나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자극이 있고 또 피부에 많이 찾아오는 어떤 뭐 스티바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레티놀 그런 성분들이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고 나서 상당히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극 때문에 또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백 앰플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성분이 본인한테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화장품도 본인한테 맞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대신 이제 자극이 적은 것들은 대부분 효과가 좀 떨어져요. 여름철에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다. vs 피지 조절이다. 하나 둘 셋. 둘 다인데? 둘 다겠지만 근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제 건조해도 이게 피지가 유발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인과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피지가 많아서 건조한 경우보다는 건조해서 피지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분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피지 조절은 피지 조절대로 하고 근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수분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니까 피부가 촉촉하다 그래가지고 피부가 여름에 왜 건조해라고 하는데 일단 수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많이 보게 되면 또 금방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계속 마르는 게 되게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그걸 또 보상하기 위해서 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해요. 지금 하나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은 피지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피지 조절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홈케어 쪽으로 우리가 피지 분비 관리할 거는 결국은 유수분 밸런스예요. 건조하지 않게 또 너무 유분기가 많지 않게. 그러니까 클렌징 자주 하고 수분 크림 자주 바르고. 클렌징을 너무 자주 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에는 우리가 하루에 2번 정도만 세안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주 세안하면 문제 생길 수 있고 뭐 세안제 같은 경우도 너무 기능성 세안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그냥 갓기누 같은 거 쓰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거랑 자는 게 가장 연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잠을 잘 자면 회복도 빨리 되는데 이제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피지도 자극이 되고 그리고 또 먹는 것들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 같이 이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또 피지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음식이랑 수면 습관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게 피지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트러블 환자에게 추천하는 관리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리쥬란은 좀 하는 게 리쥬란이 반응이 좀 빠르긴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염증 상황을 그러니까 리쥬란은 이제 회복하는 걸로 도움을 주는 거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쪽으로는 그 레스노베라고 하는 키토산 제제를 좀 사용하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원장님은 레이저 못 쓰세요? 여드름 환자 레이저?
저는 처음부터 권하질 않아요. 시술을. 그냥 그 사람의 왜 이게 피부가 나빠졌을지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것부터 끊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 몸 운동 신경 쓰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서 피부 여드름 악화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먹는지 확인하고, 아까 말했던 단백질 보충제, 고탄수화물, 유제품, 초콜릿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을 먼저 물어보고 그거 끊어가면서 염증 가라앉히는 어떤 약을 이제 시도해보거나 바르는 제품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고, 병원 찾으신 분이 이제 그래도 뭐를 받을 건 없냐고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가 예민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 초음파 관리 쪽으로 유도하면서 엑소존 같은 것도 써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들어가면 단가 좀 비싸지니까 이제 가장 기본으로 이제 뭐 레이저도 할 때도 있고, 그냥 초음파가 가장 기본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한아름 원장님은 여드름 환자 대부분 어떻게 치료하세요? 일단 이제 염증이 이미 진행이 돼서 고름이 이제 찬 그런 농포들이 있는 경우는 이게 뭐 균 종류에 따라서도 되게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단은 약을 먼저 먹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균종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여드름 균을 일단 빨리 억제시키는 약을 먼저 주고, 그리고 사실 여드름 환자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피부에다가 뭐 바늘을 찌르거나 레이저를 쏘는 것도 또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돼서 이제 남아있는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인 흉터들이 이제 보일 때 그때 이제 뭐 레이저 토닝이나 아니면 뭐 여드름 모공 레이저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시네요. 아니,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다 그래도 비슷하죠.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건 이제 이상수 원장님 말대로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드름 악화될 거 원인을 없애주는 게 가장 의사로서 기본이죠. 그래서 여드름 있으면은 집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심해지기 전에, 심해지면 흉터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조금 할 때 바로바로 오셔서 치료하시면 여드름은 사실 되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여드름 아니에요, 사실. 약 쓰고 뭐 이렇게 레이저하고 뭐 관리기기 쓰고 그러면 금방금방 좋아지잖아요. 흉터 있으면 또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리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쓰면 되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너무 집에서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병원 오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은 한 번에 안 끝나죠. 호르몬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롱텀하게 가야 되는 거죠.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